제가 뭐 지중해 가본 적도 별로 없는데 지중해 식단 그러면 탁 머릿속에 떠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국식 버전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현미밥에다가 나물 반찬, 두부를 들기름에 굽고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을 먹고 저염 된장국을 먹는 것, 이런 것이 한국식 지중해 식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쌈밥 같은 제철 채소를 많이 드신다거나 또 간식으로 견과류나 베리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뇌에 쌓인 독소를 해독해주고 치매를 예방해줄 수 있는, 또 혈관도 건강해질 수 있는 뇌에 좋은 음식들이죠. 뇌에도 독소가 쌓일 수 있나요? 뇌에 생기는 대표적인 치매를 유발하는 신경 독성 물질을 베타 아밀로이드, 이제는 뭐 유명해져서 일반인들도 많이 아십니다.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물질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독소가 뇌에 쌓이는 이유는 첫 번째는 독소가 많이 생기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생긴 독소가 제거되지 않을 경우 뇌에 많이 남게 되는 거죠. 독소가 많이 생성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만성 스트레스, 염증, 안 좋은 식습관,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독소를 많이 쌓이게 하는 거고요. 뇌에 쌓인 독소가 잘 제거되지 않는, 씻어내지지 않는 것은 수면이죠. 자는 동안에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같은 나쁜 독성 물질들이 씻어져야 되는데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뇌 독성 물질들이 씻겨나가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 치매,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게 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알츠하이머 같은 병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물질들이 뇌에 쌓이게 되면 환자분이 나타나는 증상은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꾸만 최근 일이나 단어나 명사,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가 않고요. 사고 능력이 좀 느려지고 판단도 좀 흐려지고 또 심해지는 경우에는 우울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뇌의 독소를 효과적으로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뇌의 독소를 해독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들, 여러분들 그 지중해식 식단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지중해 가본 적도 별로 없는데 지중해 식단 그러면 탁 머릿속에 떠오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한테 지중해식 식단이란 게 과연 뭘까요? 물론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것은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올리브 오일을 기본으로 하는 식단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한국식 버전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아침 식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현미밥에다가 나물 반찬, 그리고 두부를 들기름에 굽고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을 먹고 저염 된장국을 먹는 것, 이런 것이 한국식 지중해 식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쌈밥 같은 제철 채소를 많이 드신다거나 또 간식으로 견과류나 베리류, 블루베리 같은 거나 딸기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뇌에 쌓인 독소를 해독해주고 치매를 예방해줄 수 있는, 또 혈관도 건강해질 수 있는 뇌에 좋은 음식들이죠. 며칠 전에 제 진료실에 환자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불면증은 없으십니까? 저는 불면증은 없는데요. 저는 하루에 3-4시간만 자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4-5시간만 자도 피곤함을 못 느끼는 그런 체질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모든 연구 결과와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렘수면, 비렘수면이라고 해서 이 수면의 사이클이 도는 최소한의 시간이 7시간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뇌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어디론가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은 항상 나쁜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건강한 생명 유지를 위해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생명 유지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쌓인 스트레스가 몸에 누적되지 않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소하거나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게 어떤 분은 기도나 명상일 수도 있고요. 운동일 수도 있고요. 저한테 오셨던 환자분들 한 분 중에 자율신경 검사를 했더니 굉장히 긴장도가 높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셨던, 소위 말하는 번아웃 소견을 보이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이런 소견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분이 얼마 있다가 다시 제 진료실로 찾아오셨는데 많이 얼굴이 밝아지신 게 보였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율신경 기능이 많이 안 좋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는 걸 알고
템플 스테이를 가서 명상하는 법을 배웠는데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갖고 있었던 두통, 어지러움 이런 많은 증상들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찾으시는 것이 뇌 건강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한 2, 3년 전부터 주말마다 저는 대부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테니스를 칩니다. 제가 50살 넘어서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테니스를 시작한 거라고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는데요. 굉장히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땀이 흠뻑 날 수 있을 정도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람들하고 같이 웃으면서 떠들면서 할 수 있고 또 게임이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니스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인상 깊었던 환자 사례가 있나요? 제가 바로 얼마 전에 경험했던 환자분이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런 방송에서 머리가 아픈 두통 중에서 특히 새벽이나 아침녘에 더 심해지는 두통이 있을 경우에는 좀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라고 권유를 많이 드리는데요. 저한테 오셨던 그 60대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걷다가 잘못해서 발을 헛디뎌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얼굴 부분을 부딪혔다고 해요. 근데 아주 심하게 뭐 골절이 되거나 그럴 정도가 아니라 저한테 이미 오셨을 때는 별로 얼굴에 상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정도의 충격이었는데요. 2주 전에 그런 충격이 있고 나서부터 점점점 두통이 심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너무 띵하게 아프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두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확인 차원에서 제가 뇌 MRI 검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만성 경막하 혈종이라고 그래서 뇌 안에 피가 잔뜩 고여있는 그런 소견이었습니다. 우리가 60대, 70대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뇌는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기 때문에 뇌 사이에 공간이 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태의 뇌에서 작은 충격,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쿵 부딪히는 정도의 미세한 충격으로도 뇌에 있는 작은 실핏줄이 터지면서 피가 스멀스멀 고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충격을 받은 당시는 가볍게 넘어가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2주, 3주, 4주가 지날수록 피양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심한 두통을 느끼게 되고 더 심한 경우는 이제 마비 같은 증상도 생기게 돼요. 이런 경우는 혈종을 빼주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위험한 두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뇌혈관과 뇌신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병원에 그 구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심장위 30cm가 나머지 3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모두 이 심장이 30cm의 혈관을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